안녕하세요. 발군들의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매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특히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지금 거국적으로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반미국적인 감정이 지금 굉장히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지금 캐나다처럼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관세를 계속 매기면은 원유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 자동차 부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미국 정유 회사들이 멕시코산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에 중단해 버리면 미국도 타격이 크겠죠. 물론 멕시코도 수출을 못해서 많은 타격을 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국가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존심 대결이죠. 아무리 조그만 국가라도 큰 국가가 너 내 말 들어 이러면 순순히 듣지는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지금 트럼프가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경우는 온타리오 주지사가 트럼프가 25% 관세를 계속 고집하면은 온타리오 주가 이제 그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뉴욕이나 뭐 미시간주 이런 데로 많이 이제 전기를 내보내는데 미국의 북부주들로 그거를 지금 그 전기요금에다가 25%를 가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관세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북부 주민들만 전기세가 엄청 올라가겠죠. 이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트럼프의 생각은 관세를 많이 매겨가지고 그 관세를 받아서 미국의 소득세를 없애겠다.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생각이고 또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외국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할 테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미국이 더 튼튼해질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일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일부 가전제품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이제 더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제철 같은 데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처강 제품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자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게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0%라는 그 10%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이 크겠죠. 갑자기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중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멕시코의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서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걸 또 수출 중단시켜버리면은 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에는 피해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하다못해 코피라도 터지겠죠. 저쪽이 뭐 이렇게 발이 부러지면 이쪽이 코피라도 터지죠. 캐나다는 더 지금 미국에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은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체의 경우에 서로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전력 요금이 싸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싸게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업체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굉장히 싼 가격으로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미국에서 그 원유에 맞춰서 중진류라고 그러는데 정유 공장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수입 안 하면은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의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막아 놓으면 그때마다 관세가 25%씩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 것도 미국 자동차 3대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자동차 회사들만 죽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 회사 말을 듣고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제대로 체크도 안 해보고 그런 짓을 막무가내로 저질렀다는 얘기죠. 국정을 그렇게 운영해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세를 매기면은 그 관세가 다 그게 지금 외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부자들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관세라는 거는 모든 물품에 붙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물건에도 다 관세가 붙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은 누가 감면을 많이 받겠습니까? 소득세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면은 부자들만 살판 나겠죠.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부자들 돈 주는 셈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이 망할 수가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전에 대통령이 이 관세를 엄청 매겼지 않습니까?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거를 이제 물론 스무트하고 홀리라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시행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가지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들이닥쳤죠.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났죠. 또다시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기 팍팍하고 그러니까 이민들, 불법 이민들 방지하고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손을 들어줬지만은 이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관세해가지고 때리고 가면은 미국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이거는 마치 영국에서 그 포퓰리스트들이 야, 우리 위대한 영국인데 왜 EU에 얽매이냐? EU에서 나가자 해가지고 EU를 탈퇴했죠. 소위 말하는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다 나가가지고 영국이 결국은 지금 브렉시트 전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후회 막심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영국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뽑아줬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는커녕 미국을 쇠락의 내리막길로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이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당해보면 알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거를 늦게라도 깨닫는다면은 지금의 관세 정책 철폐하고 좋은 우방이었던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잘 끌고 나가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 우방이고 뭐고 없이 다 그냥 적대시하고 그 침략한 러시아를 오히려 칭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스타링크 그걸 지원을 끊고 이러니까 정보가 없어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미국에 그럼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야, 유럽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럽 국가들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냐 이거죠. 유럽의 경제 규모도 거의 미국에 못지 않습니다. 합치면은 미국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 유럽이 재무장을 하고 자,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면은 미국에 손 내밀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굽혀 들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서희가 고려시대 때 서희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세에 굴복하지 않고 떳떳이 따져가지고 강동 육주를 오히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미국에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의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떳떳이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수하려면 해라. 만약에 10조를 낸다면 지금 1조 넘어 내는데 그거 10배를 내라. 10조를 내라 그러면은 차라리 미군 철수하고 우리가 방위력을 더 증강시켜 가지고 스스로 방위하면 됩니다.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중국군도 없고 러시아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미군이 없다고 해서 북한을 방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북한은 없어집니다. 북한은 다만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이 전력에서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핵전력을 제외한 다른 거는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핵으로 지금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핵폭탄을 만든 거죠.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핵폭탄을 쓰려 한다면 일거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10조면은 매년 10조면은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무기 구입한 예산이 20조가 안 됩니다. 국방비는 50조지만은 자, 10조씩 추가로 구매한다? 매년 5년이면 50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미군의 그 지금 F-35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대수보다 훨씬 많은 대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평택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사드 기지나 이런 데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려 할 때 빨리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왜? 중국 바로 코앞에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있고 정찰 자산이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철수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km는 밖으로 밀려날 겁니다, 미국이. 그거는 미국의 안보에서도 손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도 떳떳하게 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금 이 미련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원유 수입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캐나다가 원유를 엄청 싸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호구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지금 원유나 천연자원을 수출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도 캐나다하고 잘 딜을 해가지고 싼 원유나 천연가스 들여오면 됩니다. 쓸데없이 트럼프가 뭐 60조를 투자해서 뭐 엘라스카 개발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합니까? 이미 캐나다에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